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6월 8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대사관 관저로 초청하지요. 이때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중 국민들 사이에 지금까지의 신뢰가 약간의 위험에 처했다는 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국의 국익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양국 국민들 간의 신뢰를 다시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 하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눈에 띄는 조치 중에 하나로 집단여행 허용 국가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제외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형평성의 차원에서라도 긍정적인 조치를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결국은 한중 간의 경제협력에 약간의 심리적 장애 요인으로, 현실적 장애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각별한 대응 방안이랄까 대책을 본국에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싱하이밍 주중대사는 우리는 이웃인데 이웃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는 싸우지 말자, 이데올로기 그거는 놔두고 우리는 이웃으로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결심했는데, 이제 국제정세 조금 변화하더라도 그 초심을 살려서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관심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많이 염려해서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정확히 2개월이 지나 중국은 한국의 단체 관광을 허용했지요. 이에 코로나 시기에 잃어버린 매출을 회복하기 위한 여행 산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였고, 특히 주식시장에서도 화장품과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했지요. 제주와 부산 관광업계에 화색이 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하루 만에 중국 크루즈 53척이 예약을 완료했다지요. 자, 그런데 빵 터지게도 국힘의 신원식은 이러한 중국 단체 관광 체계가 윤석열 정부의 당당한 대중 외교가 이룬 쾌거라고 했다지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 만에 중국 정부가 꼬리를 내려 스스로 한국행 단체 관광을 재개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폭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나 하는 소리일까요? 다스베이다에 출연한 최백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를 보게 되면 소비, 투자, 수출, 수입 마이너스 아닌 게 없어요.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기도 힘들어. 경제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한 번도 없었어요. 외환위기에도 플러스인 게 있잖아요. 이게 1년 만에 경제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민간 부분이 나쁘면 정부라도 어쨌든 간에 돈 써가지고 플러스를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OECD 회원국들을 합해가지고 한 47개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마이너스 82%로 45위를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서 주가 상승률을 제가 계산해봤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상태에 그 다음에 코스닥도 한 3.7%분 안 오르는 이런 상태지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3%나 오르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미국 나스닥도 그렇고요. 자, 이 경제 붕괴가 저는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경기 순환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왜?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다 나아지고 있거든요. 수출 원인을 보게 되면 이건 중국 문제예요. 작년에 5월 달에 윤석열하고 바이든하고 만나가지고 당시에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편입시켜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작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뀌겠냐고요. 앞으로 지금도 경제 관련 팀들은, 공무원들은 중국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국가안보실에서 틀고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뀌겠냐고.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OECD나 IMF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나라들은 중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만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경제 전문기관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같이 올라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세계 경제가 최근에 반등을 하는 조짐을 보이는데 우리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고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걸, 이걸 한번 포기하겠다면 다시 나중에 회복하기도 힘들다. 정부 보러 입장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 시장 포기 못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사장이 작년 9월 달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재벌 1, 2, 3위에 드는 기업들이 지금 그렇게 절규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죽을 맛인 거지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월 유럽 가서 중국 시장을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한미일 체제로 중국에 대항하는 행동대장을 선언하면서 완벽하게 폭망시킨 대한민국 경제 속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는 것이 이재명의 역량이자 효능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주었을 때에 대한민국의 변화는 상상 초월이겠지요. 이재명 대표는 최근 최수근 사건에 박정훈 대령의 폭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휴가 동안 단숨에 6편을 정주행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 주신 드라마 TP 시즌2입니다. 가해자로 작동하는 국가와 치열하게 다투는 주인공들의 사투가 때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기도, 때론 마음을 저릿저릿하게 만들기도 하더군요. 시즌1보다 극적인 요소가 더 많이 가미됐다라는 평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해병대원이 인재로 인해 순직했습니다. 그러나 군과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쁩니다. 사단장의 책임을 적시한 수사단장은 항명죄라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습니다. 드라마에선 주인공들이 똘똘 뭉쳐 무책임한 국가에 한방 먹이는 사이다 같은 순간이라도 있었지요. 현실에선 귀한 자식을 2번 죽인 국가에 대한 유가족의 애끓는 절규, 동료 전우들의 비통함만 남아있습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죽음이 드라마보다 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선 안됩니다. 내 새끼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는데 진상은폐에만 혈안이 된 군대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편한 게 없네. 하나도. DP에 나오는 조석봉 일봉의 넋두리가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진실마저 덮어지는 악습을 끊어야 합니다. 모욕과 불의에 굴종해야 하는 군대,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를 방치한다면 세계 6위 국방 강국이라는 자부심은 헛된 구호로 남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장애로 군대를 다녀오지 못한 이재명 대표이나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내 다양한 군부대와 협업으로 도정을 이끌었을 테니 어떤 자치단체장보다 군 전문가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국방부 소속이며 무엇보다 군의 실상을 알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이겁니다. 사성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군 역사상 초유의 사건입니다. 군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하급부대 문제가 아닌 군 지휘부와 리더십, 그리고 윤 대통령 안보실까지 개입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안이 갑자기 국가안보실 언론브리핑 자료 보고 이후에 급격히 변한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엄정히 열심히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을 되레 항명죄로 입건시키고 수사를 방해, 좌절시킨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 7조를 보면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의 장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 사령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대하게 의심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전방위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로부터 언론브리핑 자료를 받고 난 이후에 사안이 틀어졌음에도 이에 대한 국방부와 안보실 모두 명확한 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보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군의 기강과 체계 확립을 위해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필요시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직무수행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인사조치도 검토하지 않더니 국방부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밝힌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집단항명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에 따르면 국방부가 수사 범위를 대대장 이하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외압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휘 책임이 명백한 임성근 사단장은 감싸고 사건 축소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수사단장은 항명 혐의를 씌워 진실을 덮으려는 것입니까? 임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도록 의견을 낸 주체는 상급제대라고 합니다. 해병대의 상급제대는 국방부와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이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 최수근 상병은 상부의 지시로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급류 속에 무리하게 투입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지시를 한 상부의 책임을 묻는 건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상부를 놔두고 현장 간부에게만 책임을 다 덮어씌우고 끝내려는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상부 보호하려 현장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정부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는 만큼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리고 윤석열 정부의 수사 은폐와 방해 의혹도 파헤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이재명 대표의 DP 관람의 메시지는 고 최수근 사건 수사의 은폐, 축소, 조작에 대한 전면전 선포이자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올 군과 대통령실의 카르텔을 박살내는 블록버스터의 개봉박두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